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다시 돈을 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해석 같기는 합니다. 다시 풀긴 어려울 것 같고.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그렇죠. 수치에서 돈을 더 풀어?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. 그럼 네. 그거는 좀 앞뒤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대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CBDC가 어느 정도의 그런 돈 푸는 효과를 조금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중에서도 이게 뭐 5천만 원까지 뭐 비과세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쪽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그 뭘까요?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그런 선호도를 이제 조금 돌이킬 수 있는, 그러니까 조금 돌려 세울 수 있는 뭐 그런 좀 자극 정도는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오늘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등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게 모든 게 원위치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.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의존도를 예전보다는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원자재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변화되고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또 제조업에 대해서 또 물음표가 커질 가능성이 좀 높아서 반등은 하더라도 저는 좀 비제조업이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제조업 중에서 이제 가격 전가가 가장 좀 용이한 쪽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의약품 쪽이에요.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먹던 약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거든요. 네. 그리고 약값이 오르더라도 먹던 약은 계속 먹어야 되는 게 이제 또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좀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들도 뭐 지난 화요일 날 좀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이제 할인율 휴태 또 학회 일정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또 코스닥이 오늘 더 좀 강세를 좀 띠는 이제 그런 요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뭐 인터넷과 게임 컨텐츠 이런 쪽도 하나의 축이 또 형성이 좀 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반등의 속도는 저는 비제조업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뭐 삼성바이오를 비롯해서 뭐 카카오, 셀트리온, 한미약품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이 뭐 저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 또 뭐 펄어비스나 또 위메이드 오늘 제가 아프리카 TV를 이제 소개해 드린 것도 다 그런 비제조업에 또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쪽의 공급 이슈 이게 좀 장기화될 전쟁은 끝나더라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. 뭐 만약에 이제 반등을 포인트로 새로운 종목을 좀 찾으신다라고 하면 저는 좀 비제조업 쪽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하창원 본부장도 시장 전략 어떻게 좀 가름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네. 하창원 본부장은 기업 얘기 아직 안 하셨잖아요. 네. 일단은 전략부터 먼저 제시를 좀 네, 해주시면. 일단은 뭐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이제 전환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수급의 전환, 변화. 네,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원자재 쪽 섹터에 조금 집중이 됐고 그에 따른 좀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, 이벤트에 따라서 수급이 몰리는 이런 시장은 그래도 FOMC가 끝나고 그 추후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까지는 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원자재 쪽 가격 조정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큰 폭으로 눌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그쪽으로 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조금은 선별해 두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 지금은 당연히 정책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원전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좀 네.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일자리나 AI 쪽으로 먼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특히나 AI 같은 경우는 요번에 조금은 이제 묻히는 이벤트이긴 했지만 모바일 월드 그 콩그레스에서도 AI 쪽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. 메타버스랑 그래서 또 많이 주가들이 좀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조금 소위는 됐지만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좀 시장의 이런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좀 관련된 기업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. 그 이외에는 이제 건설과 이제 건자재 쪽으로 다시 좀 수급적인 흐름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상단에 있는 그런 이제 탑 부분에 대한 수급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후발로 따라오는 이런 수급의 전환이 일단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의 변화를 일단 좀 확실하게 보시려면은 몇 거래를 좀 지켜보시긴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조금 관망하시기에는 지금 지수 자체가 좀 좋기 때문에 일단 그런 흐름으로 좀 기류를 편승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시류와 기류에 편승하자 이게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오늘 앞서 모두에도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빙빙 애둘러 왔지만 네. 자, 포인트가 CBDC죠. 아 맞습니다. 네, 근데 디지털 화폐.
네. 관련 기업으로 네, 한네트를 조금 관심 들고 있어요. 왔는데 한네트. 네, 왜냐하면 이제 KCT 같은 경우가 먼저 조금 더 정거래를 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한네트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네. 뭐 이미 시초가 대비 10% 이상 올라갔고 시세가 지금 붙고 있네요. 네, 지금 18%대 정도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도주가 되네. 지금 주도주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장 초반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현재 듭니다. 시세에서는. 네, 아무래도 이제 사실 위에서 사면 살수록 좀 우리가 선택권이 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네. 뭐 종가라든지 조금 더 이제 흐름을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이런 CBDC 쪽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게 미국 쪽에서도 조금은 이제 미온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. 그게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아무래도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 이런 자산의 옮김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CBDC 쪽이 좀 강해지면 되거든요. 그리고 그런 이제 조사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CBDC 뭐 1차는 이미 끝났고 2차가 이제 6월 달까지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시중은행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사전적으로 좀 대응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현실 가능성은 좀 계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뭐 KCT 시리즈 그런 삼형제와 뭐 한네트 이런 종목군들은 뭐 계속적으로 좀 시세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붙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아무래도 근데 이런 급등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는 변동성이 좀 세지니까 그건 조금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뭐 10일 이평선이라도 조금 더 눌렸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하창원 본부장이 요즘 종목을 잘 고르시기 때문에 개장 전에 여쭤볼 걸 잘못했네. 아닙니다. 네, 저의 패착이었습니다. 괜히 개장하고 여쭤봐가지고 다음에 개장 전에 여쭤볼게요. 알겠습니다. 자, 한네트까지 들어봤고요. 또 개장 함께해 주신 두 분이었습니다.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,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